마이크로소프트가 인더스트리별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 세션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는 플랫폼에 대한 투자를 얼마만큼 많이 하고 있고 거기 관련된 서비스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몇 년 전부터 저희는 몇백 조의 되는 투자를 가지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확충을 하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한 54개 정도 되는 데이터 센터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존에 이제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를 많이 하던 회사였었고요. 그러한 예로 최근에는 이제 인더스트리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업종 전문가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해당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쓰이는 기술들을 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어떤 도움들을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본사 차원에서 보면은 저희는 이제 오일 앤 가스라는 이제 인더스트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케미칼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예전엔 큰 관점에서 디스크리트 매니팩처링이라는 관점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산업 부분들로 좀 나눠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오일 앤 가스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지금 담당하고 계신 GS 칼텍스가 오일 앤 가스 회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사례들을 바탕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세션을 좀 진행하기에 앞서서요. 제가 관련된 영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하고 있는 부분들은 비단 데이터 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들을 가지고 혹은 플랫폼을 가지고 고객분들이 알아서 쓰시게끔 하는 부분들에도 좀 더 벗어나서 엔터프라이즈 기업들과 같이 파트너십을 맺고 해당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도와주는 역할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뭐 쉐브론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GS 칼텍스의 모회사라고 볼 수 있고요. 저희가 2017년 10월에 마이크로소프트와 7년간의 파트너십을 체결하였고 모든 IT 인프라를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로 전환한 사례입니다. 쉐브론도 마찬가지로 해당 시스템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데이터 센터도 두 군데나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선택한 이유는 말씀드렸지만 AI나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들, 기술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좀 더 발전된 리파이너리, 업스트림, 다운스트림에 대한 영역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더 확장시켜 나가고자 마이크로소프트와 그 파트너십을 맺었고요. 영상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이제 비즈니스적인 내용들이 있었고 이거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클라우드 벤더들에서 쏟아져 나오는 AI에 대한 기술들은 좀 가히 놀라울 정도인데요. 제가 첫 번째 보여드렸던 영상은 2년 전에 저희가 빌드라는 행사에서 발표를 했던 영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드론에 대한 사례는 작년에 보여드렸던 사례이고요. 그 안에 많은 기술들이 있긴 하지만 오늘 그걸 전체를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요. 올해와 그리고 한 달과 그리고 매일매일이 계속적으로 발전을 해나가고 있고 모든 기업들이 그런 IT에 대한 기술들을 쫓아가기보다는 잘 만들어진 서비스들을 가지고 혹은 잘 만들어진 플랫폼을 가지고 좀 더 비즈니스에 집중하는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를 선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사례들을 쏟아져 내고 있고요. 가장 먼저 적용된 부분은 이제 어드밴스드 애널리틱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에머슨이라는 파트너와 마이크로소프트와 쉐브론과 파트너십을 맺고 모든 기기들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MES에 연결되어 있는 DCS라든지 이제 그런 영역들의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해당에 대한 예측이라든지 그 전에 실시간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 같네요.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실시간 예측에 대한 부분들 추가적으로는 AI까지 결합을 해서 좀 더 발전된 서비스들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인프라 영역들에 대해서도 지금 다 전환을 시키고 있고요.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단순 리프트 앤 시프트 방식의 전환이 아닌 모든 것들을 좀 데브옵스 환경으로 만들고 최근에 많이 얘기하고 있는 MSA 같은 것들을 적용을 시켜서 좀 빠른 비즈니스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도 그런 식으로 변화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피스 365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도입을 해서 전체적인 직원들의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오일앤가스 영역에서는 BP라든지 랩솔이라든지 아니면 이퀴노어 같은 데들과도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해당 회사들이 단순하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의 뭐 일부 서비스를 쓴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닌 전략적인 제휴를 맺고 지속적으로 양사 간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쉐브론 같은 경우도 작년 12월 달에는 저희 홀로렌즈를 기반으로 한 리모트 어시스트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요. 그런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 그리고 뭐 쉐브론이 가지고 있는 업에 대한 전문 지식들을 좀 결합을 해서 그런 것들을 솔루션 형태로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인더스트리에 대한 전문가들은 아니지만 글로벌하게는 그런 전문가들을 계속적으로 영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오일앤가스 영역에서 보시면은 이제 업스트림에 대한 영역들, 뭐 리파이너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부분들, 결혼 게스 스테이션이라든지 B2C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굉장히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업을 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비단 애저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부분들을 보면은 뭐 에머슨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DJI 같은 부분들, 그리고 뭐 PTC라든지 슈나이더 일렉트릭, 뭐 ABB 같은 회사들하고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해당 서비스들을 클라우드에 올리는 게 아닌 저희가 가지고 있는 IoT에 대한 파스 서비스들이라든지 그 뒷단에 연결할 수 있는 AI 영역들까지도 좀 추가적으로 해서 해당 서비스들을 풍부하게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통적으로 MES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뭐 SAP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S3 같은 지도 정보 같은 것들 그리고 허니웰이나 아바네일 같이 인더스트리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컨설팅을 하는 회사들과도 고객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리파이너리에서 각 장비들에 대한 예지 정비라든지 아니면 잠깐 설명드렸던 SAP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연계하기 위한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 뭐 B2C에 대한 부분들, 로열티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잘하는 영역들에 대해서는 좀 더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긴 하지만 업계에서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회사들과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파트너십을 맺고 같이 애저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파트너들과 일을 하고 있고요. 제조 쪽에서 많이들 고민하시는 부분들은 최근에는 이제 데이터에 대한 분석 영역들 그리고 AI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빅데이터 컴퓨팅에 대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크게는 세 가지 영역에서 AI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잘 만들어진 모델을 가지고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미 학습을 한 그 서비스를 가지고 바로 적용하실 수 있는 API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 내에서 뭐 우리는 뭐 별도의 장비를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학습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뒷단에 딥러닝에 대한 모델링을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사진을 찍어서 업로딩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트레이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어찌 보면 이제 반제품 형태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고요. 뭐 최근에 얘기하고 있는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 같은 것들에 대한 프레임워크도 당연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받쳐주기 위해서는 좀 강력한 인프라스트럭처 부분도 필요하고요. 구글의 TPU 같은 저희 FPGA 같은 칩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결국에는 AI나 데이터에 대한 분석들을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조사에서는 최근에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모든 데이터들을 좀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일앤가스 쪽에서 좀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은 서두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AI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단순히 이제 뭐 안전환경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기타 이제 그런 것들을 벗어나서 누군가 사람이 하던 일들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좀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SAP 관련된 부분인데요. 오일앤가스에도 뭐 따로 사례는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SAP를 클라우드로 전환시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뭐 결산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것도 같고요. 혹은 이제 SAP 쪽에서 하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서 클라우드로 전환하시려는 목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결국엔 SAP가 담고 있는 데이터들은 굉장히 풍부합니다. 이런 것들이 MES라든지 굉장히 많은 영역들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고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클라우드로 선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빅 컴퓨팅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런 것들은 아까 김선윤 부장이 얘기를 했던 것처럼 HPC에 관련된 부분들도 많은 사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넥티드 필드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시간 관계상 영상을 보여드리진 못했지만 결국엔 현장에서 장애 관리라든지 아니면은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더 빠르게 현장 쪽에서의 문제를 해결을 하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을 솔루션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헬스 앤 세이프티도 마찬가지로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용균법이 작년에 얘기가 되고 있었었고, 뭐 건설 현장이라든지 제조 현장에서의 그러한 안전관리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들을 하고 계시고요. 그런 부분들을 기존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센서라든지 아니면 밴드 같은 형태로 풀어냈다라고 한다면 아까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CCTV를 좀 활용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는 결국엔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오피스 365를 선택했던 케이스고요.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조 영역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뚜렷하게 공장 쪽에서는 조금 움직임이 더딘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MES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클라우드로 올리는 부분들을 조금은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근데 오일 앤 게스 인더스트리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해당 인더스트리에서 클라우드를 선택하게 된 부분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분석 영역과 그걸 또 확장시켜서 나갈 수 있는 AI 영역인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도 많은 사례들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계속 이제 말씀드리는 플랫폼 관점에서의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좀 풍부한 기능들과 서비스들을 통해서 추가적으로는 데이터 분석에 대한 부분들, AI 영역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것들이 국내 기업들, 국내 제조사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지속적으로 해당 사례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